이번 강의에서는 민법 총칙에서 중요한 개념인 민법의 기본 원리와 권리, 의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의 3대 기본 원리, 고의와 가실, 3대 원칙의 제한, 법률 관계와 호의 관계, 권리의 개념과 종류, 의무의 개념, 권리 행사와 신의 성실의 원칙, 이 주제들을 통해 민법의 기본 틀을 잡아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에게 그 재산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며 경제적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한 집은 내 의지에 따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사용과 처분은 전적으로 소유자의 권한 내에 있으며 타인의 간섭은 배제됩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입니다. 사적 법률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며 국가나 타인의 제한 또는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행위는 개인 간의 신뢰와 약속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계약자의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타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고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켰다면 이는 과실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고 부주의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고의와 과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그 행위를 가미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민법, 형법 모두 책임을 지게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자동차를 고의로 파손한 경우 B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실이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손해의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주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과실은 부주의가 핵심적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그 사고는 과실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는 고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며 과실범은 예외적으로만 처벌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고의와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대 원칙의 제한. 민법의 3대 기본 원칙은 매우 중요하지만 공공복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원칙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 법률행위 자유 등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때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공공사업을 위해 도로를 확장해야 할 때 그 부지에 포함된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보다 사회 전체의 공익을 우선시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률관계란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매매관계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여기서 당사자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반면 호의관계란 법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단순한 사교적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부탁해서 물건을 빌려주는 것은 호의관계로 법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당사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리의 개념과 종류. 이제 권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이 부여한 힘입니다. 권리는 내용에 따라 인격권, 가족권, 재산권,
사원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은 권리 주체의 인격과 불가분하게 결합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권, 자유권,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가족권, 가족권은 개인의 가족관계와 분리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권, 재산권은 권리자가 인격이나 가족관계와는 상관없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이 대표적입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정신적으로 창조한 내용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 특허권 등이 포함됩니다. 사원권은 이는 법인의 구성원이 그 법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권리는 또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배권,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직접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권,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형성권,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의무의 개념, 의무란 법이 개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의무는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부자기 의무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간접 의무라는 개념도 존재하는데 이는 반드시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권리 행사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조차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법적 관계에서 상호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 법률행위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당초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대방이 권리의 포기를 신뢰하게 된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원칙입니다. 또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도 있습니다. 이는 권리 행사가 외형적으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복리에 반할 때 그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권리를 남용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민법의 3대 기본 원리, 고의와 가실, 3대 원칙의 제한, 그리고 권리 행사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민법의 기본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